사실 눈과 눈으로 그냥 검찰 인사는 가능하니 이제 굳이 뭐 민정비서관실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서초동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데 대선 기간에는 서초동 이슈가 아니라 여의도 이슈였어요. 이제 광화문 이슈입니까? 대선이 끝나도 그죠? 오늘은 광화문 이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초동 이슈는 대한민국에서 끊이지가 않습니다. 예, 변론 유착 시간은 항상 필요한 시간이에요.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예, 헤럴드 경제 좌영길입니다. 자, 오늘 저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첫 번째 변론 유착 시간인데 좌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랑 중앙지검장 할 때 옆에서 많이 보셨죠? 검찰 출장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근데 뭐 제가 올해 출입은 하긴 했는데 제가 아주 사적으로 다른 기자들보다 더 친밀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마 저보다 훨씬 친한 기자들이 뭐 한 100명은 있을 것 같은데. 100명이요? 예. 어쨌든 지켜는 보셨으니까 예. 그 지켜봤던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본인이 보시기에 개인 의견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장단점은 뭐라고 보세요? 아마 그 김태현 변호사님 제가 사석에서 한번 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한창 그 윤석열 당선인 그 지지율이 엄청 폭락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약간 좀 과소평가 받고 있다. 그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만큼 굉장히 거칠고 약간 무식한 이미지를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각인돼 있는데 저렇게 무식하고 거칠면 뭐 그 자리까지 못 갔겠죠. 그렇죠. 예, 굉장히 그 정무적 감각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지금 그 신문 기사 보니까 그 잘할 것 같냐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게 수치로 비교하니까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그 기대치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치 낮은 거에 비해서는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이제 윤 당선인이 그 검찰총장을 할 때도 보면 그 약간 그러니까 그 자기보다 윗사람 내지는 이제 권력자하고 이제 마찰을 빚었을지언정 내부에서 약간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수사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대검 참모 조직 하고 뭐 이렇게 파열음이 나거나 이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보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정권 수사를 하면 거기에 약간 들이받는 뭐 그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없었고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검하고 일선 검찰청하고 이견이 있으면 그냥 들어와라. 그래서 그게 이제 수사 검사가 이제 그 대검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든 절충안을 찾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유연성은 좀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이미지하고 달리. 근데 그런 거는 좀 장점이겠지만 그런 거는 장점이겠지만 근데 이제 좀 단점은 이제 좀 검찰 인사에 국한해서 봤을 때 좀 약간 그 자기 사람 챙기기 그 인사가 좀 편향될 수 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요 검찰 인사 얘기도 오늘 있으니까 한번 좀 얘기 한번 나눠보고 첫 번째 주제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민정수석실 폐지하기거든요. 정치서 셀럽들의 얘기 좀 듣고 올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하입니다. 정치쇼 개시일에 가장 빈번한 정치자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민정수석이 뭐하는 자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체 민정수석은 무슨 일을 합니까? 아, 그것도 모르세요? 이 펭수는 알고 있답니까? 내 친구 민정이가 수석하면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 대통령 친구 중엔 민정이가 없나 봐요. 그래서 민정이 수석을 안 뽑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대요? 야야, 나라 돈 떼먹을지 안 떼먹을지 그거 감별하는 자리 아니겠소? 사람 따라다니고 감시하는 거 어째 그거이 내 전문인 거 니 모르니? 인수위 어떻게 찾아가니? 이 잠깐 기다려보라. 내 동생들 데리고 지금 찾아갈게. 민정수석 다른 건 몰라도 공부를 무지 잘해야 하나 봐. 웬만하면 사법고시 배스를 한 검찰 출신이더라고. 왜 그렇게 법조인만 뽑지? 법조인이 안 하면 이러다간 다 죽어. 이건가? 우리 정치쇼 셀럽들 교양에
너무 부족해요. 작금의 상황을 이 도어리 발표를 해드리자면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냐? 이거는 누구보다 우리 저 김변이 잘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맨날 그 청취자 질문에 대답을 해줬으니까. 자, 김변 뭔지 설명 좀 해봐. 민정수석이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이걸 왜 없앤다는 거지?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냐? 팽수 친구 민정이가 수석하면 민정수석이라면서요. 9027님 최민정 선수가 베이징에도 수석했어요. 민정수석. 이분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러면은 팽수 얘기 듣자마자 이걸 바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쵸. 최민정 선수가 베이징 야 민정수석. 9027님 커피 쿠폰 2장.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당첨이야 이분은. 예. 오늘의 청취자입니다.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인지 네. 이 김 변호사 말고 제 왼쪽에 있는 우리 김진우 변호사가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하잖아요. 맨날 왕수석 이런 막 권력 최고 무슨 뭐 권력 실세 그런데 감옥에 많이 갔어. 그렇죠. 예. 우병우 전 수석 정권을 바꿔가면서 조국 전 수석은 아직 뭐 재판 중이니까. 민정수석은 이제 뭐 민은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은 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따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거, 제보 들어오는 거 있으면 공직자들 부패나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체크하고, 공직자 그다음에 부패. 인사 검증을 좀 하고 새로 선임할 때, 그다음에 이제 법률 관련된 그러니까 기관이나 사정기관들 관련해서 인사총괄하고. 이런 것들을 사정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요? 검찰, 경찰, 국정원, 뭐 감사원, 국세청 이런 거 하는 거고. 무서운데 다 하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역대 청와대마다 실제로 업무 분장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면 민정수석실 밑에 비서관이 4명 있어요.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법무비서관은 법무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는 제가 사정기관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법원이랑 소통 창구도 필요하고 국가인권위도 지금 법무부에서 컨트롤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랑 국가인권위랑 그다음에 현안과 관련된 리걸 리스크 체크 이런 건 법무비서관실에서 하는 거고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말을 들으면 그게 그건데 사실은 1, 2, 3인데 반부패 비서관실은 주로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감찰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은 청와대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고요. 친인척 비리는 민정비서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건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뭐 현재는 그렇죠. 네. 자, 근데 좌 기자, 이 민정수석실 말만 들으면 좋은 거예요. 말로만 들으면 뭐 뭐든지 말로만 들으면 좋지만, 왜냐면 친인척 감찰 비리 있나 없나, 공직자가 비리 있나 없나 요거 살펴보는 거니까 나쁜 거 아니고 법률 이슈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왜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급기야 윤석열 당선인은 없앨게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약간 그 변호사님께서 답정너를 아니요. 답정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네. 그 일단 이 기능 자체는 없을 수는 없겠죠. 이게 어쨌든 인사 검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세청이든 이제 그 민주적 통제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이 기능 자체가 아예 사라질지는 저도 약간 의문인데요. 이제 어쨌든 형식상 이 민정수석실을 그 폐지하겠다고 그 공언한 그 배경을 보면.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검찰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제 정권을 출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그 탄생한 말이 신조어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을 이제 쥐고 이제 인사권을 쥐고 검찰을 흔들 수 있었던 그 통로가 민정수석실이었기 때문에 형식상 이걸 폐지하면서 그런 그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좀 약간 정치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우 변호사는. 근데 원래 이제 아까 민원이란 옛날에 민원비서관이라고도 했었고 민원수석이란 이름으로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민원수렴이라는 의미는 되게 좋은 건데 실제로는 이제 국내 정보를 국정원이랑 경찰에서 다 받아가지고 정치적 반대파 뭐 하는지도 체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예전에 하시던 뭐 사직동 팀이라든가 YS 때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거죠. 원래 대통령한테 일일 정보 보고 올라가는 4대 기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렇게 치면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런 거는 그냥 검찰에 다 고소하고. 검찰을 뭐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뭐 민원이 있어서 어느 고위공직자가 뭐 수상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건 검찰에 그냥 하지. 굳이 뭐 따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민정비서관실 없어도 검찰은 자기 손바닥에 있으니까 사실 눈과 눈으로 그냥 검찰 인사는 가능하니 이제 굳이 뭐 민정비서관실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다양한 기능도 아까 제가 일부러 법무비서관실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랑 국가인권이랑 소통하는 부분도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부분은 그래요. 그럼 인사수석실에서 원래는 인사수석실에서 인사를 추천하고 민정에서 이걸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럼 인사수석실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부 기능들은 결국은 분배해서 있는 거지 그 기능 전체가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거네. 그러면은 인사검증은 인사수석실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공직기관 검찰은 뭐 친인척 감찰은 특별감찰관으로 보내고 뭐 공직기관 감찰은 뭐 검찰이나 예를 들면 공수처나 공수처로 뭐. 보내고 이런다고 하면 네. 남는 게 결국 국정원, 검찰, 경찰 그다음에 국세청, 감사원 요거 컨트롤하고 인사하고 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능을 완전히 놓으면 검찰 인사나 경찰 인사가 청와대에서 무슨 좌지우지 안 하고 그냥 법무부에서 알아서 해라. 행안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아까 저기 정치 셀럽들 얘기에서는 김태현 변호사님께 여쭤본 것 같은데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저도 모르지 뭐 윤석열 당선인 속에 안 들어왔다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도는 그런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본마음은 어떤지는 알 수 없죠. 네. 근데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법무부 예산하고 인사를 다루는 데가 검찰국이거든요. 근데 법무부 검찰국장을 누구 시킬지는 법무부 장관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 윤석열 그 당선인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 있다. 뭐 굳이 지시 같은 걸 따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걸 좀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그럼 뭐 따로 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인데 그럼 뭐 따로 전화해서 야 이거 누구는 어떻게 수사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없어도 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은 네. 알게 모르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취지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독립성을 다른 정치인 출신 대통령일 때가 0으로 봤을 때 그 기본값으로 봤을 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쩔 수 없이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이 한 50 정도는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디폴트 값으로 좀 이렇게 제로로 좀 돌려놓으려면 형식상으로도 약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뭐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워낙 오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해경 해체 같은 거 말하고 생각해요. 뭐요? 해경 해체. 기능은 다 있는데 뭐 조직만 그냥 없앤다고 해서 기능이 그렇게 많이 사라질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법무비서관실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로 가지? 정책실 직속으로 가나? 그러니까 결국은 배분해서 수석실 자체를 해체해야 돼. 그 기능은 조금씩 어디 다 부르고 그리고 단순 민원 들어오는 거나 투서 들어오는 거 처리할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검찰 수사에 좀 인사에 손을 덜 대는 거?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 인사에 손을 덜 대는 거. 그래도 어쨌든 민정수석실에 그동안 문제가 많았으니까 좀. 근데 이 민정수석의 이 수석 비서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 민정수석이라는 단어가 정부 조직법에도 안 나오고 청와대 직제에도 안 나와요. 청와대 직제도 없어요? 청와대 직제에는 그냥 비서관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지 민정수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민정수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정수석의 존재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손과 발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치가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내각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국무회의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대수보라가 하는 비서관 정치가 이렇게 중심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막강한 권한이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정수석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능을 한다. 이게 명확한 한계가 적혀져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한한 그 재량을 가진 채 이렇게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람들을 보면 다 권력 남용이었죠. 근데 권력 남용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뭐 가깝게는 그 우병우 뭐 수석 문제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약간 그 법적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비서관
그 정치 그게 좀 약간 뭐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직기관 관련해 가지고 고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국정원 IO가 있었잖아요. 근데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다 없앴단 말이에요. 국정원 IO라고 하는 그 정보 요원들이 각 기관에 다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뭐 하나 뭐 감시도 하고 없어졌어요. 그럼 남아 있는 게 이 감사원이 감사하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검찰도 고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좀 애매하니까 아멘 감찰처럼 사실 감찰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공직자들. 특별감찰관실 뭐 다시 임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감찰 담당관 다 합쳐서 뭐 한 12명? 감찰관까지 그리고 원래 배우자 사촌이네랑 그다음 수석 비서관 이상만 대상을 워낙 미니멀 조직이어서 그러니까 공수처보다 더 작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공기업 사장 이런 사람들 고소 확인 되게 애매한데 뭐 투서가 들어와서 좀 알아봐라 징계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해이해질 수 있다 이런 걸 좀 챙기긴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사실 꼭 옛날에는 뭐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좀 권력이 오남용된 적이 있지만 그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는 부처나 산하기관에 대한 장악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그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특별감찰관실을 확대하든지 뭐 그렇게 하려나? 그건 좀 지켜보시고 어쨌든 기능을 좀 없애는 게 아니라 분산시켜 놓는 거니까 어느 부처에서 어느 기능 하는지 좀 더 보시죠. 자 계속해서 뭐 민정수석자 비스무리한 얘기 검찰 얘기인데 아니 근데 대통령 당선인 되고 인수위 뜨지도 않았는데 뭐 검찰 인사가 어떻게 될까 예측 기사 막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그런 건데 김호수 검찰총장 임기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추측 보도도 나와요. 어떻게 봐요, 자 기자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대선 전에도 그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만약에 그 후보가 당선되면 좀 사직하는 게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주위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냥 주위에서. 예. 근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그 조언을 하신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근데 보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김호수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요. 근데 그 대답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데 이 중간에 물러나게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 본인 스스로가 검찰 독립을 침해받았다는 그 명분을 기치로 삼아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이제 출마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 그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거는 스스로도 약간 모순이죠. 일단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구속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하기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언론노조 때려잡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박문진 이사회나 KBS 이런 데에서 임기가 보장된 임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물러나게 할 경우에 바로 본인이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답답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인사권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정부 들어서고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검찰 인사가 있잖아요. 7월, 8월에 뭐 예측 다시 하시겠지만 윤석열 당선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검사들은 뭐 좌천돼 이렇게 불보도 뻔한데 그렇지 않아요. 뭐 다들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한동훈 검사장 최측근 중앙지검장 갑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비정상적인 게 그 검사장의 이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검찰을 거칠게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정치적인 대척점에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있게 되는 거군요. 검사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검찰 인사를 하려면 그 법무부 장관을 먼저 이제 임명을 해야겠고. 그렇죠. 그럼 그 시기는 빨라야 6월 말 한 7월 중순쯤 돼야 되는데 벌써부터 하마평이 이렇게 도는 거는 저는 약간 납득은 잘 안 됩니다만. 근데 뭐 그러니까 이례적인 근데 기사가 쏟아져가지고. 근데 그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그 야당의 비토 지금 그 민주당 쪽 그 비토가 굉장히 강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라는 그 상징성도 있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앉힌다는 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반발이 좀 심한 인사가 될 텐데. 근데 이게 어쨌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그 이제 정치적 부담을 지는 인사를 할까? 저는 그게 아니어도 끝났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